요즘 시장은 변동성, 이게 꼭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실 텐데 이에 대해서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모셨거든요. 함께 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변동성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텐데 일단 환율부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환율이 뭐 많이 좀 오르기는 하고 그게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요. 어떻게 보세요? 말씀 주신 대로 최근 들어서 이게 시장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환에 대한 걱정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요즘 유튜브 보면은 심지어는 이게 무슨 심상치 않다. 뭐 심지어는 이게 IMF다. 뭐 금융위기다. 1,500원 막 나오니까 네,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하니까. 엄청들 얘기들이 좀 많아졌어요. 실제로 연초 이후에 우리나라 원화가 강세를 쭉 잘 보이고 7월 초까지 해서 한 8%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 거의 지금 연초 수준까지 다 되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걱정을 할 만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차트가 열려있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게 우리의 이슈, 우리만의 이슈는 분명 아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왼쪽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래로 내려오면 원화 강세, 달러 약세 보시면 되고 우측 올라가면 그러니까 원화 포함한 나머지 나라들 강세, 달러 강세, 그러니까 우리 약세, 달러 강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7월 초까지 쭉 강세로 원화 강세로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7월부터 한 3개월, 4개월 가까이 우상향을 했는데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일본 엔화,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보면 대만 달러, 저희 유로화 정도만 여전히 그러니까 미국 달러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고 네.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최근 한 3, 4개월간 보이고 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 결국은 우리만의 이슈라기보다는 아시아 통화가 조금 더 약세를 보였는데 이곳은 사실은 미국과의 그런 관세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좀 일부 받았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최근 한 달간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원화가 약세를 보인 중에서 조금 심하게 보였습니다. 한 2%대 상승을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소위 일본 엔화나 대만 달러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한 1% 중반, 우리는 2% 중반, 그러니까 좀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서 저도 그 원인을 뭐 때문인가를 이것저것 좀 많이 찾아봤는데, 찾으셨어요? 예, 그게 이제 우측에 보면 우리나라 서각개미들의 힘이 어마어마했다. 이제 국내에서 해외, 특히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을 우리가 서학개미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저 안에 그 회색 선이 이제 연도의 월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략 2021년부터 2023년까지는 저게 10억 달러입니다. 그래서 대략 월 한 150억 달러. 지금 기준으로 하면은 한 15조, 20조 뭐 이 정도 되겠죠. 네. 20조 정도 월 샀었는데 올해 들어와서는 이제 그 레벨이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월 240억 달러, 그러면 한 300억 월 뭐 이 정도 샀는데 이것이 9월 달 일부 올라가다가 지금 지난 10월 달 제가 한 달간 높아졌다 그랬잖아요. 10월 달은 거의 2배 샀습니다. 2배. 그래서 4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66조 이 정도를 어마어마한 거죠. 66조 원이.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원화에서 달러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면은 달러가 당연히 수요가 강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더 강세를 갖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측에 11월 와서도 보시면 이게 월요일까지가 98억 달러고 어제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 체크를 해보니까 110억 달러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10월 달을 제외하고 나머지 평달의 거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열흘 만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공격적으로 서학개미들이 투자를 잘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 수요가 조금 더 이 서학개미 때문에 공격적으로 나와서 이제 올라간 거다. 그런데 이게 IMF하고 비교할 게 아닌 게 당시에는 생각해 보시면 부채잖아요. 이게 달러 부채가 늘어서 문제가 됐고 그 돈이 빠져나가서 문제가 됐는데 지금은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바꿔서 미국 주식 사면 그게 외국인들의 자산입니까? 우리의 자산입니까? 우리나라 자산이잖아요. 국내 투자자들이니까. 예. 그러니까 달러로 표시됐지만 한국의 자산이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수출력군하는 게 달러 벌어들여서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 달러 역군이 서학개미들입니다. 서학개미들이 저렇게 투자를 해서 사실은 연초에 미국의 지수보다 월등한 수익을 내고 있어요. 그 수익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미국의 그 소위 일부 펀드 매니저들은
한국의 서학개미들 ETF가 왜 이렇게 수익률이 좋을까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어요. 진짜요? 그만큼 스마트 개미로 인정받는 하나의 그렇죠. 사례네요.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약간 버블의 징후로도 판단하기는 하는데 어째나 서학개미들이 심지어는 미국 개미들도 잘하는데 미국 네. 개미들을 능가하는 게 우리나라 서학개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달러를 벌어들인 외화벌이들은 역군이 이제는 수출 기업에서 서학개미도 거기에 한 이름을 올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화의 약세 현상이 일부 걱정들을 하시는데 이것이 우리 내부적인 경제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오히려 투자를 많이 해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환율을 얘기했을 때 정말 서화 개인 투자자분들, 캐와 개미 분들의 투자 규모가 늘어서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 또 대매 투자 또 많이 할 것으로 보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그런 심리가 반영돼서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어주셨는데 일단 환율 이런 부분의 불안정한 그거는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AI 관련이에요. 거품이다 아니다. 제가 앞서서도 이게 AI 저승사자, AI 구세주 이렇게 나눠 설명을 해드리기도 했는데 기업이 또 흔들리고 이러면 투자자들이 흔들리고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성이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AI 투자가 사실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장을 다 이끌어 왔죠. 예. 지금도 이끌고 오고 있고요. 이제 다만 최근 한 2주 사이에 약간 변동성이 좀 생각보다 좀 커지고 있다. 뭐 미국발, 우리나라발. 어젯밤에도 사실은 미국의 엔비디아 주가가 한 2% 이상 하락하고 또 엔비디아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거의 계열사에 가까운 코어 위브 거의 16% 이상 하락을 했죠.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어요. 매출이 작년 대비 거의 2배 이렇게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전망치 때문에. 네.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 보니까 빚이 너무 많이 늘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AI 투자에 대해서 이제는 투자만 많이 하면 열광을 하던 이제 그 단계는 이제 지나서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걸로 제대로 돈을 벌 수 있어? 또 감당이 돼? 네. 이것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본격화됐다. 근데 이것을 이제 소위 트리거라고 하죠.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갑자기 나타났냐? 이제 지난주에 3가지의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오픈 AI의 갑자기 정부 빚보증서죠. 이 코멘트 나중에 이제 철회하긴 했지만 돈이 없으니까 보증 쓰는 거 아니야. 우리 인식이 딱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너희 잘 나간다며 앞으로 돈 많이 벌 거라며. 근데 왜 정부 보고 세금 갖고 그거를 백스톱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 이게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야 쟤네들 자신 없나 봐. 이게 첫 번째. 오픈 AI는 어쨌거나 넘버원 기업이잖아요. 이 AI 투자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가 있었냐면 또 엔비디아의 젠슨 왕이 또 거기다 불을 그러니까 찬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뭐였냐면 우리 이대로 가면 중국한테 뒤진다. 우리 열심히 도와줘야 돼. 중국은 지금 전력 거의 공짜로 AI 기업들이 쓰게 하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중국의 수출도 못하게 하는데 전력이라도 그럼 잘 공급하게 해주던가. 뭐 이런 식으로 좀 불만을 토로했어요. 그러니까 이러면 우리 미국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마지막 3번째가 뭐였냐면 이게 사실 어쩌면 더 큰 트리거가 됐을 텐데 도이치방크라는 전 세계 글로벌 IB가 있습니다. 이 회사가 AI 회사들이 좀 빚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빚낼 때 거기에 중재자로 나서요. 이제 그래서 돈을 막 걷어다가 AI 회사한테 빌려주는 거죠. 도이치방. 근데 그 회사가 자기 개인 이제 그 회사의 자체 돈도 당연히 넣겠죠.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갑자기 싹 분위기가 바뀌어서 야 이거 우리가 돈은 빌려주는 건 좋아서 거기서 수수료 띄고 좋은데 이러다 쟤네들 망하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자기네들도 이제 걱정이 되니까 조용히 뭘 하기 시작했냐면 해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가 빌려줬던 회사들 이런 문제가 생기면 AI 주가가 빠질 거잖아요. 그런 거 포트폴리오를 짜갖고 숏 포지션을 미리 일부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미리 쳐놔서 혹시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 아예 채권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여기서 그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 부분 해지가 될 수 있다. 그런 식의 이제 그러면 돈 열심히 빌려주라고 할 때는 언제고 쟤네들도 이게 딴 주머니 차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AI 투심을 상당히 좀 자극을 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좀 불안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투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지금 차트 열려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빚내는 시장에서 AI가 왼쪽 그래프는 지금 AI가 은행보다는 비중이 더 높은 최대 큰 손이 됐다. 14%나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그러니까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잘 갚으면 문제가 없는데 혹시나 분위기가 나빠지거나 저 회사가 문제가 생겨서 못 받을 수도 있잖아요. 네, 파산 막 이렇게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해치할 수 있을까 고민이 있잖아요. 하긴 건전성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그것을 또 이걸 거래로 상품으로 만든 게 CDS라는 겁니다. 크레딧 디폴트 수압. 그러니까 이게 신용 부도 수압인데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그래 너 걱정되면 내가 대신 혹시 부도 나면 내가 대신 갚아줄게. 대신에 나한테 보험료로 스프레드를 내. 금리를 더 쳐서 원래 지금 받는 것보다 더 쳐서 내. 그게 CDS 스프레드, 신용 부도 수압 스프레드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하얀색 선이 오라클, 최근에 이제 빚내서 투자하는 대표적인 데죠. 파란색 선이 일반적인 투자 등급체의 CDS 스프레드입니다. 늘 같이 잘 오다가 최근에 확 벌어져서 하얀색이 위로 번쩍 섰잖아요. 그게 오라클인 거죠? 예, 오라클의 지금 스프레드는 82고 일반적인 중간값은 54니까 한 30bp를 0.3%를 더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제 발표됐던 그 소위 그 코어 위브는 제가 따로 안 썼는데 저기 82잖아요. 네. 거기는 500. 오라클이 82고 코어 위브는 510입니다. 510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략 지금 뭐 그 소위 하이힐드가 한 8% 내면 5% 더 내. 웃돈 얹어서 너희는 부도 심하게 날 수도 있으니. 그러니까 5%를 보험료로 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뭐랄까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 보험료를 내면서라도 보험을 든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제 채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깐깐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거고요. 보수적인 부분이 또 있기도 하고. 이것이 결국은 주식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저렇게 매출은 느는데 빚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갖고 부도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 때문에 사실은 주가도 어제 급락을 하게 된 거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는 돈을 잘 벌어서 이것을 잘 견뎌낼 수 있는 AI 기업과 빚내서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 기업으로 구분해서 이제 보기 시작할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코멘트 나와 있는 소프트뱅크, 오라클, 뭐 소프트뱅크가 좀 다르지만 오라클 같은 데도 좀 문제가 되지만 밑에 메타, 알파벳 좀 낮고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알파벳이나 구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같이 전혀 자기 영업 흐름에다가 일부 좀 빚내는 데들은 문제가 없다 해서 구분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AI 투자도 이제는 선별해서 투자하는 과정이 될 거고요. 다만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돈이 부족한 회사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뭐 여기 다 연결돼 있어서 사실은 이쪽에서 여전히 매출과 영업이 내가 빚내지 않고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선 이 흐름에 휩쓸린다면 AI에서 우량한 쪽으로 우리는 구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 구분해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옥석가리가 되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할 때는 같이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 사실 그래서 어제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그 마이크론이 거의 5%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도 오늘 우리 반도체주들은 생각보다는 잘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같은 다 이유가 있다. 라는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시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너무 놀라운 게 그 어렵다는 개념을 이렇게 쉽게 잘 설명해 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게 듣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성장하려면 이제 투자를 하잖아요. 결국 거기에서 누가 돈을 버느냐, 옥석가리기가 이제 진행이 될 시점이 언젠가는 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와 오라클 코어 EV가 16% 넘게 빠진 이유도 오라클 위가 빨간불 경고등이 코어 EV구나 이런 생각도 어쨌든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해를 잘 하셨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리나라 AI 기업에는 큰 영향이 있을까? 일단 현금 창출 능력이 좀 빵빵한 삼성, SK하이닉스는 큰 문제 없고 어디까지 좀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가 투자의 관점을.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보면 기존에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AI를 주도하고 이제 아시아 기업들이 쫓아가는 형국이었잖아요. 근데 이후로 보면은 일단은 이제
비싼 회사들은 조금 멀리할 가능성이 있고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가치가 좀 싼 데들을 좀 선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그 지금 소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PER은 지금 예상 이익의 28배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지금 붉은색 선이죠. 아시아 태평양 반도체 지수, 뭐 우리 TSMC, 삼성,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다 저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 18배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한국은 저보다 더 낮아요. 그러니까 싸다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 외국인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같은 값에서는 이제는 상대적으로는 좀 소위 하락 위험도 좀 덜하고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쪽으로 본다면 아시아 반도체, 앞으로 AI 투자를 더 늘린다면 아시아 반도체 기업에 투자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서의 그런 수급의 흐름 변화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고 11월 달은 또 북클로징 한 때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기관 투자자들이 11월 말 성적으로 연간 보너스를 받아요. 예. 그러니까 올해 국내에서 돈 잘 벌었으니까 일단은 좀 요거를 확정 짓고 그 다음에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쉬었다 내린다 이렇게 느끼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아마 연말 전후해서는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그런 그 저가 주가의 조정의 기회를 잘 활용하실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켓나우 2부 나오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귀를 기울이면서 하루마다 시장의 그런 변화, 느낌을 발빠르게 캐치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좀 화제를 전환해서 트럼프 대통령 워낙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생각하는 게 또 통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 2,000달러 유동성 부분에서는 확실히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결론적으로는 그 돈이 풀리면 어마어마하죠. 코로나 때 집에서 다 그 돈 받아가지고 다 투자했잖아요. 맞아요. 일단 결론적으로 그거 쉽지 않다. 이건 무슨 노림수냐? 관세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지금 지고 있으니까 이걸 분위기 전환하려고 국민들한테 돈 준다는 핑계 삼아 국민들의 여론으로 대법원에 압박을 주려는 거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해치 전략이네요. 맞습니다. 네. 설사 이거 혹시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기면 다행이고 저도 대법원한테 비난은 트럼프가 아니라 대법원이 받게 하는 이제 이런 전략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이거 하려면 적어도 4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미국 GDP의 1.3에서 2%의 엄청난 재정 적자를 더 내야 돼요. 거기다 이것도 다 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네. 1, 2, 3차 코로나 때도 이거 카레스법, 통합예산법, 미국 구조개혁법 뭐 이런 걸로 다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셧다운이 지금 40일째나 벌어질 만큼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 법을 다시 만든다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그냥 기분만 좋은 거지 실제로 이것을 기대해서 공격적 투자는 하시지 마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사방을 잘 막아놓고 본인 뜻대로 강아지를 몰아가는 그런 느낌으로 아무튼 컨트롤 좀 잘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변동성 그거에 대해서 지금 조목조목 따져드리고 있는데 투자 전략은 뭘까요? 앞서서 뭐 가파르게 늘어나는 유동성에 기대서 과감하게는 하지 말라는 또 조언도 해주셨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AI가 조금 쉬어가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어제 미국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AI는 쉬어갔지만 그래서 나스닥은 마이너스였지만 다우는 또 사상 최고치 플러스를 냈습니다. 근데 주로 올라갔던 종목을 보면은 헬스케어 전에도 한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필수 소비재, 에너지 이런 데들을 그러니까 좀 결국 그 전에 못 올랐던 분야가 이제 확실히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최근 오늘도 약간 그런 분위기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AI에 너무 집중 투자하다가 나머지 올라가는 걸 놓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수 투자를 중심으로 하시되 이번에 이제 배당 관련된 정책, 분리과세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주사나 배당, 그러니까 소위 고배당 관련된 그런 분야를 조금 더 높여서 비중을 확대한 분에서 그 포트폴리오를 만드시면은 이런 그 순환매 상승 장세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뭐랄까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좀 진득하게 투자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2부의 든든한 시청률의 주역이신 송재경 대표님 다음 주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자문 대표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